117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자. 허가 기준. 기준! 기준! 얘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좀 크게 하더라, 그죠? 자, 여기의 기준은요, 국장이 아니고 면적 기준. 면적. 뭐라고요? 면적은 면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면적. 요 기준 면적입니다. 기준 면적.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 기준이 있는데 책 보세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몇 가지 있죠? 5가지, 5가지. 그래서 첫 번째 1번만 별표. 1번 별표하세요. 됐죠? 뭐냐? 개발행위 규모에 일단은 적합할 것. 여기에서 우리가 규모라는 말만 들어도 면적이구나. 그러니까 개발행위 할 때 무조건 아무데나 뭐 면적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다 해. 그건 아니고요. 일정 용도 지역마다 요 면적까지만 해라 라고 제한된 면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나오죠. 1번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줄 그으세요. 농어촌 정비사업 밑에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면적 전혀 관계없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여기 있어요. 농어촌 정비사업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이 마을이 크든 작든 정비하는 건 좋은 건데 면적이 좀 크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 구애받지 말고 무조건 얘는 가능하다. 그럼 면적이 밑에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법에 있는 거니까 제가 정리한 것이고 공부할 때는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우리가 용도 지역 배웠잖아요. 거기 배운 순서대로 공부해야 다시 한번 용도 지역도 복습처럼 공부되고 하는 겁니다. 자, 용도 지역 얘기해 봐요.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죠. 다 같이 도간농자. 다시 도시 지역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이고요. 자, 녹지는 다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다. 누가 계획?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해요. 헷갈리거든. 여기는 보생자, 보생계니까. 이렇게 내가 한 번 딱 찔러줘야 안 까먹거든. 그렇죠? 삐지면 안 돼요. 가장 우리가 싫은 것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이런 경우 떠나가지고 저도 항상 그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쪽 말고 일단 들어봐요, 그냥. 자, 여기에서 더 세분된 게 있지만 일단은 면적 기준은 여기까지만 더 이상 세분시키지 않아도 갔기 때문에 자, 좀 더 요겁니다. 주거, 상업,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 기준 똑같습니다. 바로 1만, 얼마라고요? 1만 제곱미터 일단은 미만까지 밖에 안 됩니다. 요거 이상은 허가 안 나와요. 주상, 생자, 1만, 미만.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한 걸로 해놓은 것이지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주상, 생자, 1만, 미만.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몇 개죠? 3개라서 3만이에요. 3만 제곱미터 미만. 따라 해볼까요? 공관농 3만 미만.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 보전 녹지. 보전자는 아무래면 가장 적겠죠. 얼마죠?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개발행위 할 수 있는 허가 기준 면적이다. 따라합시다. 보전 5천 미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요거요, 여러분들. 그냥 심심할 때, 아시겠죠? 화장실에 5분 동안 앉아있을 때, 그냥 쓸데없이 유튜브 보지 말고, 그냥 소리 내면서 이거 10번만 해요. 그러면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이 중에서 요거, 관리지역하고요, 여기 농림지역만, 2개만, 여기 이미 정해놓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유일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 정했다면 그 조례가 먼저입니다. 만약에 광명시 조례에서 우리는 관리하고 농림은 많이 없다. 우리는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례로 정했다면 2만 이상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그 박스 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어보세요. 이게 첫 번째, 그죠? 첫 번째고요. 거기에 2번, 3번, 4번, 5번, 5가지지만 이거는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자, 책 봐요. 2번. 도시 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럼 시험에 어긋나게 할 것. 틀리겠죠. 3번. 도시 군 계획 사업 시행, 즉 공적 개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당연하죠. 4번 맨 끝에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이룰 것. 당근. 5번.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다 옳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문엔 뜨지만 틀리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얘만 주구장창 시험에 나온다 그 말이죠. 상관 2번.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 요거 놓치기 쉬워요. 개발행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칩니다. 하필이면 크게 하나인데 이쪽은 주거고 이쪽은 또 상업지역이야. 가령 그럴 때는 각각 동그라미 하세요. 각각의 용도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무조건 각각 동그라미. 각각 아시겠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1만 미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1만 미만 하면 되겠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용도별 기준 나오는데, 용도별 기준. 요거를 좀 더 바꿔 말하면 세부 기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쉽게 안 하고 좀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외우지? 하면서 이거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설명드리면 또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가화 용도가 있고, 두 번째는 유보 용도가 있고, 좀 띄어서 할게요. 보존 용도가 있습니다. 먼저 시가화다. 시가화는 현재 아예 개발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죠? 여기 시가화 용도야. 그러면 여기는 개발할 땅이야. 그러면 일단은 도관 농자 중에서 뭡니까? 도시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안 되는 쪽 있죠. 뭡니까? 녹지 빼고 뭡니까? 얘는 바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을 말한다. 쉽잖아요. 시가화다.
개발할 용도다. 그러면 도시적이지만 그나마 녹지는 보존 쪽이니까 녹지를 뺀 주상공. 아시겠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유보다. 자, 유보란 말이 뭐죠? 개발할까? 하지 말까? 그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데 잠시 개발하지 말자. 그러니까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은 일단은요. 자, 여기 봐요. 심의를 거쳐가지고 뭘 거쳐서? 일단 심의 거쳐서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요. 자, 그래. 개발하지 말자. 그냥 이대로 그냥 있자. 한다면 심의 거쳐서 개발하지 마. 한다면은 행위 제한을 강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예요. 생각대로 뭐 한 겁니까? 그쵸? 강화. 그쵸? 강화. 안 그래. 개발해야 돼. 개발하자라고 나왔다면 뭐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보 용도는 심의 거쳐 강화 또는 완화란 말이 다 나오겠죠. 개발을 그냥 유보다. 이 상태로 그냥 심의 거쳐서 그냥 밀고 나가자. 개발하지 말자. 그러면 강화시킨 것이고, 심의 거쳐가지고 유보, 개발하자 한다면은 완화한 겁니다. 심의 거쳐 강화 또는 완화. 그러니까 이것이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요게 유보 용도가 뭔지를 알면은 그만큼 쉽게 뒤에 말이 강화 또는 완화가 다 나온다. 당연히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럴 때, 저를 봐요. 이럴 때. 그러면 유보 용도는 강화 또는 완화시키는 유보 용도는 그래도 평상시에는 보존 쪽이지만 여차하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녹지 지역 중에서는 딱 하나 있죠. 자연 녹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땅. 그렇죠? 관리 지역 땅 중에 하나 있죠. 앞으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 관리. 거기다가 이제 생산 관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바로 자연 녹지. 여기다, 요거 할까요? 자연 녹지하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계획 관리입니다. 자, 자연 녹지, 생산 관리, 계획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토법 시간을 배울 때에 용도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다 외워라 한 이유가 계속 이렇게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보존 용도는 뭐냐? 얘는 심의 거쳐서 개발하지 말자 그 얘기죠?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자, 보존시키자. 여기는 보존 용도야.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행위 제한을 강화했어요? 완화했어요? 그렇죠. 얘는 심의 거쳐서 행위 제한을 뭐 했다고요? 강화해서 아예 보존하겠다고 그 용도를 정했다. 그러면 요거는요, 여기 있는 용도 지역은 자, 외울 게 없잖아요. 시가와 유보 용도 뺀 나머지 다 들어갑니다. 5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보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뺀 나머지 용도 지역은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1번과 2번을 알면은 용도 지역은 그대로 가겠죠. 이것이 바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3번을 알아야 4번 성장관리 방안이 연관되고 연결돼요. 여기에 성장관리 방안. 이것도 설명 들으세요. 성장관리 방안. 그럼 얘는 현재 성장이 된 지역입니까? 성장이 된 지역이에요? 아니죠, 그죠? 성장이 됐다는 얘기는 개발 행위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하기 전, 개발 행위 하기 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하려면, 개발하려면
그 관리 방안을 좀 잘 좀 만들어 보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단으로 현재 개발된 적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개발 못하는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시가화나 보존 농도는 아니에요. 뭡니까? 요거. 뭐라고요? 얘는 유보 용도적 땅입니다. 주의하세요.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아직까지 안 했지만 앞으로 혹시나 완화해서 힘이 거쳐 완화해서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성장,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관리 방안을 좀 잘 수립하자. 이때 수립권자가 누구냐 볼 거 없어요. 하여튼 간에요.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무조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 허가권자가 마찬가지로 얘도 개발을 앞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리 방안이니까 행정청이 수립하겠죠. 당연히 광명시장이 하겠죠. 그죠? 당연히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똑같은 내용이죠. 혹시나 얘가 국장이 한다고 가끔 나와요. 이거 아니에요. 국장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장관리 방안, 어떻게 하면은 계획적인 개발,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하고 뭔가 뜻이 앞에서 어떤 걸 공부할 때 뭔가 비슷하게 들었던 내용과 좀 흡사해요. 들어보세요.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네? 지금 아니요. 뭔가 알긴 아는데 영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 지구 단위 계획. 맞아요. 알고 있는 거 지금요. 왜? 단위 계획 한 거 보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요? 물어도 몰라. 하지만 알잖아요. 대충 알아도 보면 알아. 3번이네. 지켜보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얘는 개의 새끼. 쉽게 말하면 좀 그런가? 지구 단위 계획의 쫄따구. 좀 그런가? 동생.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조금 넓고 큰 개념이라면 얘는 조금 작은 것.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은 지구 단위 계획과 흡사하다. 한 동생뻘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장남이면 얘는 한 막내뻘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같잖아요.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그러니까 그 계획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성장관리 방안은 분명히 유보 용도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생산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요 지역만 딱 띄어가지고 수립하기에는 100% 힘들어요. 꼭 옆에 조금씩 보존 용도 지역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요걸 띄자니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설마 시골에 있는데 주상공이 옆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보 용도 지역 옆에는 분명히 보존 용도 지역 있는 땅들이 같이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존 용도 지역 토지를 완전히 100% 배제하고 유보 용도 지역만으로 수입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죠. 분명히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유보 용도 지역이지만 보존 용도 지역은 몇 프로? 20% 이내 범위까지는 일부 포함을 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책 보세요. 나오죠? 수립권자 줄 긋고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국장 X 줄 거세요. 옆에 난개발 방지 줄 거요. 바로 밑에 옆에 계획적 개발 유도 줄 거요. 그 밑에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줄 거요. 이러한 지역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럴 때 대상 지역 첫 번째 줄 중간에 뭐라고요? 유보 용도 지역인데 마지막 줄 20% 이하에서 보존 용도 지역을 일부 포함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내용. 성장관리 방안 안에는 다음 중 1과 2를 줄거세요. 1과 2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한다 줄 거예요. 1과 2를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인데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딱 보는 순간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과 똑같아요. 그렇죠? 1번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인데 단 건축물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만 여기에 없을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얘의 동생뻘이구나, 거의 중복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왜 수립합니까? 개발하려고. 보존하려고? 아니요, 개발하려고. 얘 왜 수립해요?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절차는 다 보지 말고요. 1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 특광 등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중간 줄거세요.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바로 밑에 행정기관장 협의, 지방도의 심의,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협의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2번부터는요. 주민 의견 들을 때 절차니까 이거는 지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나중에 봐도 돼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동그라미 하세요.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하면 그 수립한 이유가 가로 5번이에요. 그죠? 첫 번째 줄 끝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 동그라미에서 수립하면 가운데 두 번째 줄 송부하고 송부 동그라미 마지막 줄 고시 열람 수립하면은 송부하고 고시하고 열람하라. 하지만 연결되는 거지만은 가로 5번은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사업 절차니까 아까 동그라미 1번 있죠?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이게 중요해요. 상관 5번 심의 1. 원칙 줄 거 보세요. 첫 번째 줄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죠. 여기에도 물분 X, 토지 물건 적치와 토지 분할은 해당치 않습니다. 요 네 가지를 위해서는 마지막 줄 거세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줄 거예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럴 때 1번이 뭐냐? 박스 안에 도대체 어떤 걸 심의 거치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연결 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줄 거세요.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 동그라미 하세요. 저를 봐요. 만약에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칙상 요거 이상은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하지만 뭐라고요? 심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심의 대상. 이런 경우도 저를 봅니다. 만약에 주거지역 면적이 월등히 1만 5천이다. 그러면은 볼 거 없지만은 딱 1만이다. 딱 1만도 허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딱 1만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원칙상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맞잖아요. 아니지만 얼마든지 심의 거쳐서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상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일단은 심의를 한번 거쳐봐라. 약간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심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크다, 그 얘기죠. 왜? 요것만 싹 빼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2번이 더 잘 나옵니다. 부피 3만 이상의 도석 채취. 얼마 이상? 3만, 4만, 5만 이렇게 한 3만 이상은 심의 거쳐서 합법적인 허가일지라도 왠지 압니까? 하나의 지형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릴 때 놀던 우리 앞동산이 30년 뒤에 가보니까 없어졌어. 너무 막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 3만 이상은 바로 심의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 그 얘기죠. 예배 끝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심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인데 2번만 동그라미 했어요. 2번만 계속 시험 나옵니다. 나머지는 차차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왜? 2번이 바로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죠, 그죠? 즉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두 번째,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예? 항상 정답은요, 우리가 배운 내용직이 있어요. 왜 안 할까요? 그쪽이 어디 그쪽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말 속에 정답 나와 있어요, 벌써. 왜 심의를 안 거칠까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랬어요. 갑시다. 그러니까 하는 말에 저 점심 먹었거든요. 그래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점심 먹은 사람한테 점심 먹자 그러니까 안 먹는데. 자, 힌트요 이게. 심의 거치지 말해. 왜? 그게 정답이기에 뭘 어렵게 여겨.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미 심의 거쳐서 수립했잖아요.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 성장관리 방안에 말한 지 1분도 안 됐어. 주민의견, 지방의견, 협의, 심의. 그렇죠? 심의 거쳐 수립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거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쉽죠? 니나 쉽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라 그 얘기예요. 자, 4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4번. 이거 중요해요. 자, 저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누가 나옵니까?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허가권자, 수립권자, 제한권자 다 달라요. 제한권자는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다가 도지사 들어가요. 국장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 바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허가권자랑 제한권자랑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그렇죠. 동일하다 하면 틀리겠죠. 예. 그러면 도대체 뭘 하길래 제한시키냐. 상가로 1번에 거기 위에 내용과 그 박스 있는 내용 있죠. 같이 적으면서 내가 할게요. 자. 먼저 저를 봐요. 여기 다 있어요. 설명 들으면서 첫 번째 녹지지역. 녹지하면은 보생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있죠. 여기는 계획관리만. 여기에 수목이 뭐가?
수목이 집단 생육 몇십 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을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갈아엎겠지만 일단 가능한 한 일단 한번 제한시켜보자. 일단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수료. 줄인 겁니다. 조수료. 가령 철새 도래지. 그죠? 겨울마다 있는 저쪽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군산 가면 있어요. 축제입니다. 축제. 뭐. 근데 철새가 와서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막 장관을 막 움직이는 참 좋은데 올 때마다 갖고 오는 거는 AI. 그죠? 그리고 뿌리고 가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오랑농지. 요즘 우량이라는 말 안 쓰는데, 그죠? 어릴 때 우량아. 애가 태어나면 4.3kg. 그죠? 요즘 큰일 나죠, 그죠? 우량아. 그러면 안 쓰죠, 그죠? 우량농지. 그 왜 아직까지도 우량농지야, 우량농지. 여기다가 뭐만 심으면은 악기바리만 나와. 그죠? 악기바리. 들어봤죠? 네. 악기바리. 모르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30 중반인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만 토질이 좋다. 그죠? 좋다. 솔직히 어릴 때 잠깐 여당하게 되면요. 어릴 때 박통 때 70년대 그때 여러분들 쌀 먹고 밥 먹을 때 솔직한 얘기로 악기바리가 사람들이 일반미 아니에요. 뭐라고요? 일본미. 일본 쌀. 일본미. 근데 와전돼가지고 일반미 하는 건데, 일본미. 그때는 뭐 집집마다 다 뭐 먹었습니까? 따라해요. 정부미. 정부미. 기억나죠? 그죠? 그때 없었구나? 그냥 추억 삼아. 그때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전기밥솥에 좋은 게 있었습니까? 맨날 그 골로에다가, 골로도 모르지? 해가지고 그 푸석푸석한 쌀 먹었잖아요. 난 지금도 기억나. 우리 어머니 이제 연세 많으신데 어릴 때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몰래 불러가지고 막 누룽지 미기고 동생들 다 나가 놀아 해놓고 몰래 불러가지고 그때 장남이 너무 좋았어 막.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면은 밖에서 먼저 잠그고 다 먹고 나와. 그래서 일부러 다 먹고 나오고 마음은 밖에 있어. 뛰노는 자리. 근데 안 먹으면 안 내버려주니까 그 창살 같은 감옥 앉아가지고 뭐 먹었냐? 누룽지 먹었어요. 그 뛰어놀면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아유 참 괜찮네. 배 꺼진다고 뛰어놀지 말래. 그때 그랬어요, 그죠? 예. 그때 기억하는 거냐면은 라면 기억납니까? 농심 삼형라면. 형님 먼저, 아이 먼저, 구봉사와 박구석. 그잖아? 내가 먼저. 그때 나올 때 우리 어머니한테 라면 좀 해달라고 그렇게 나발을 불어도 안 해줘. 돈이 없었나 봐요. 안 해줘. 몇 날 며칠 하니까 오늘 저녁에 그래 오늘 내가 라면 끓일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왔는데 국수에 라면 몇 가락이 떠다니고 있어요. 다 국수인데 그러니까 국수 이만큼 넣고 라면 한 개 넣은 거야. 지금 그러는 게 아니면 사람 믿을까? 얘 때문에 요량문제. 잠깐 추억 삼아 여담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하지 말고요. 시끄러워요. 꼭 끝난다며 이게. 자, 좋아요. 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런 추억이 또 하나의 또 어떤 삶에, 그죠? 그렇다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죠. 지금 편한데. 자, 두 번째는 뭐냐? 뭐, 환경, 뭐, 미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문화재.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문화재. 해놓고, 문화재 등, 손상 우려, 훼손 우려. 그 얘기예요. 줄 거세요. 문화재, 손상 우려. 같은 말이죠, 손상. 특히 대한민국은 그렇죠? 문화재를 훼손, 손상시켜가면서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 일단은 제한시켜보자. 세 번째, 도시, 군 기본 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자, 책 보세요. 요 두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에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줄 거세요. 이것이 이미 수립이 끝난 지역, 즉 수립된 지역 틀려요.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ing야. 1번과 2번은 ing 아닙니다. 그래서 이 ing를 찾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들어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안 나오면 3년 되는 다음날 실효돼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구역이 현재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아무 말이 없어도 현재 안으로는 지금 뭐 하고 있다? 현재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얘도 ing입니다. 이해되죠? ing. 현재 계획이 현재 수립 중입니다. 그 말이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현재.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오늘 이따가 배울 텐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이 되면 현재 설치 계획이 무슨 계획이? 설치 계획이 1년 이내에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날 얘는 해제래, 해제. 지금 얘는 현재 설치 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도 ing예요. 보니까 1번과 2번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ing인 경우, 이걸 찾지 못하면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먼저 제한 기간은 일단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ing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연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나누어서 온다면, 야, 1번, 2번은요, 일단은 1회. 우리가 한 차례. 아시겠죠? 한 차례. 1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시킵니다. 그리고요, 3, 4, 5도 마찬가지. 얘도 원칙은 얘도 1회. 3년 이내는 똑같아요. 하지만 연장 플러스 연장도 1회. 대신에 2년 이내 뭐 한다고요? 연장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처음에 1회 3년 이내 제한시킬 때 반드시 얘도 심의 거쳐서 국장은 중앙, 나머지는 지방 되겠죠.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제한시키지만, 저를 봐요.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심의 거쳐 연장, 틀리겠죠? 요 내용이 여러분들 바로 그 표비 있죠? 표비에 쌍거리 밑에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이고요. 자, 따라합시다. 농문. 그러니까 녹순문은 연장 없습니다. 아시겠죠? 농문. 그 다음에 기관지기. 따라합니다. 기관지기. 농문 기관지기. 녹순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농문 기관지기. 시작. 농문 기관지기. 한 번 더 시작. 농문 기관지기. 이렇게 해두면은 아마 정리하기가 좀 나을 겁니다. 상관 2번 제한 절차. 당연히 심의. 됐죠? 그죠? 국장은 중앙동의, 나머지는 지방동의. 2번 의견 청취. 가로 2번 별표하세요. 할 때마다 틀려. 시험에 나온다 강조해도 공부해놓고 지가 알아서 틀려. 왜냐? 줄거세요. 국장 또는 시도의사, 국장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시도의사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밑에
줄 거예요. 심의 전에. 맨 끝에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저를 봅니다. 이것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요. 자, 시도지사는 지방도계위 심의 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건 다 맞춥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국장은 중앙도계위 심의 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틀려요. 이해됩니까?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세요. 국장도 시도가 아니라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번 제한구시. 국장 등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려면 네모. 제한하려면 그럼 현재 제한하기 전이요? 제한한 후에요? 위에 적습니다. 제한 후 X. 맨 끝에 뭐라고요? 고시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한 지역이 어디고 사유가 뭐고 미리미리 알려줘라 그 얘기죠. 4번 해제 고시. 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장 등이 말하기를 이제는 개발행위 제한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때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동그라미 하세요. 현재 한 1년간 남았어요. 저를 봐요. 1년간 남았는데 더 이상 기간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제한할 사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빡빡빡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끝나기 전이라도 그 말이에요. 거기에 끝난 후 X. 끝나기 전이라도 반드시 뭐라고요? 해제 줄 거예요. 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5번 인허가 등 의제입니다. 5번 인허가 등 의제. 1번 의제사항. 항상 강조하죠. 앞으로 공부할 때마다 의제는요. 이제는 사업할 때 이런 것들은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협의만 하고 협의가 되면 전부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사업하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허가 등등할 때, 자, 세 번째 줄. 행정기관장과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줄구세요.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뭐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박스 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혹시나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되느냐 찾아봐요. 있나 없나? 그 박스 안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걸로 의지하는 게 있나 없나 봐요. 없죠, 그죠? 예. 여러분들 350페이지 350페이지 펴보세요. 자, 폈습니까? 그거 보시면 10번 나오죠, 의제. 이건 뭐냐면 건축법상 반대.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의지하는 거 있나 찾아봐요. 있죠? 몇 번? 3번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그 중간에 개발행위 허가 줄 거예요.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거기 122. 자, 왜냐면 이런 것들은요, 그냥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시험에 지문 딱 뜨면은 이런 거 책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한번. 방금 배웠던 의제 사항에서 국토법상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의지하지는 않지만 반대는 된다고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는 간주하자.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오면은 틀린 지문, 거꾸로 나오면 옳은 지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옳은 지문 나올까요? 틀린 지문 나올까요? 틀린 지문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연관시켜가지고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하고 오셨다 할게요. 그 다음에 상권 2번, 의제 절차 1번 서로 됐고요. 가로 2번, 방금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한마디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1번 맨 끝에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할 때,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럴 때, 협의가 되면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럴 때 그러면 협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2번, 이 행정기관장은 얼마 내에?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좀 달라.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6번 준공검사 등 준공검사 다음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밑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 줄거세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연하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끝에 줄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토법상은요, 건물 다 지으면은 준공검사 받습니다. 개발법도 준공검사고요. 정비법은 준공인가라 부르고요. 건축법은 사용 승인입니다. 주택법은 사용검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각 법마다 뜻은 같지만 법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현재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것은 국토법상 준공검사 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또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거 시험에는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국토법상 준공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시험에. 어림도 없죠. 그러면 박스 안에 요구할 때 준공검사를 받아라 그 얘기예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속 채취인데 여기도 두 개 빠졌죠. 뭐죠? 물건 적치 X, 토지 분할 X. 그런데 요 두 개를 집어넣어서 나옵니다, 시험에. 토지 분할할 때도 준공검사 받아라. 틀렸죠. 물건 적치할 때도 준공검사 받아라. 틀렸죠, 그죠? 물건 적치할 때 물건 잘 쌓아놓는데 삐뚤나 안 삐뚤나 보는 겁니까? 그러면 토지 분할 금을 잘 걷나 안 걷나 보는 거예요? 준공검사랑 거리가 멀다. 아시겠죠? 거리가 멀다. 두 가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깁니다. 가로 2번. 준공검사 등 의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특광 등등이 의제가 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장과 협의 동그라미에서요. 협의하면 마지막 줄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똑같이 그죠? 예, 똑같습니다. 쌍가리 2번. 너는 왜 허가 안 받고 네 맘대로 했어? 원상 회복 명령. 1번 동그라미. 그죠?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원상 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번 동그라미 행정청에 가서 대신 집행한다. 행정대집행. 요걸로 성이 안 차. 행정형벌. 뭐라고요? 3년 3천원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년 3천. 다 같이 시작. 3년 3천. 한 번 더 시작. 3년 3천. 한 번 더 시작. 3년 3천. 여기까지 하고요. 7번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다음 파트 탈 겁니다. 언제 하냐면 요약집 할 때.
시험지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하나의 지문 뜨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그 2절부터 하겠습니다.